드리겠습니다. 네. 도량 생활을 하면서 이 상대방이 어떤 기운이 와서 집착과 고집을 부렸을 때 그것을 내 공부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상대방을 잘 되게 하려면은 그분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그분을 진정 위하는 것인지 가끔 분별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 도량에서 공부하는 우리 도반님들은 내가 공부하러 들어왔더라면 똑같은 입장입니다. 너 하나가 다를까가 하나도 없어요. 누구를 가리키고 또 누구를 일깨워 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. 되려 그게 역효과가 걸려요. 치가 뭘 잘났는데 나를 가리키느냐는 식으로. 공부는 때가 되면 걸리는 것이에요. 어떤 종파나 단체에 가서도 공부는 반드시 걸립니다. 여기가 시키는 일이 없어요. 그렇지만 내 주변은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주변을 청소를 하다 보면 내 앞에 인연을 만나. 근데 상대방의 툭툭 하는 소리에 내가 그 소리에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공부에 걸리는 것이고 상대방의 그런 행위에 보면 괜히 내가 언짢아져요. 이것을 내 안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크게 공부가 걸리는 것이에요.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선은 참아줘야 되는 것이죠. 어떠한 입도 띄지 마십시오. 왜 참느냐? 참는 건 소화를 시키기 위한 것에 있어요. 왜 저가 저럴까? 저럴 수밖에 없는 나가 분명히 있을 텐데. 참다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게 얹혀갖고 나중엔 크게 대판 싸웁니다, 입으로. 참는 건 소화시키기 위한 곳에 있고 네 잘났다 나 잘났다 일제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. 그 행동을 보십시오.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또 그가 괜히 찐해질 때가 있고요. 괜히 가서 감싸 안아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. 그때도 어느 소리 어떠한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. 나에게 주어지는 공부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공부자로서 공부하는 후학들이 있고 또 이 도량을 위해 공부하게끔 모든 걸 뒷받침해주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도량의 식구들도 있어요. 그러한 도량의 식구들이라면 묵묵히 도량에도 공부하는 후학들 또 공부하러 들어오는 도반님들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.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에 집착이 가 나는 걸려요. 그게 공부입니다. 그게 일차적인 걸 이렇게 내 안에서 승화시켜 나가면 또 2차적인 문제는 또다시 또 걸려와요. 제가 예전에 이 법문을 상당히 많이 했어. 내 앞에 네가 있어. 때가 되면 반드시 나랑 부딪혀. 근데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냈다. 그럼 나는 한 단계 올라선 거걸라. 근데 한 단계 올라서면 이와 유사 문제가 생겨서도 나는 개의치 않고 넘어가요. 근데 참기만 했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와 원인을 찾지 못해 내 안에서 승화시키지 못하면 한 바퀴 돌면 또 만나 또 부닥쳐 나는 또 힘들어져. 그만 보면 또 짜증이 난단 말이야. 자칫 머물러 멈추어 나는 사장되는 것이에요. 이거는 사회에도 같이 일어나요. 직장 생활하는 이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. 왼수 같은 저만 없으면 나는 살 것 같은데 회사에 나가면 왼수 같은 네가 나 앞에 있걸라. 근데 보지 않는다고 안 보겠다고 피해. 이게 피한다고 너에게 주어진 나의 공부가 풀어졌느냐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. 이것을 내 안에서 스스로 승화시킬 때까지 계속 부딪힘은 일어납니다. 이거를 어떻게 해서 피해서 내가 다른 데로 정문을 갔잖아. 다른 데를 피했잖아. 이 공부를 안 마쳤다라면 그곳에 가서도 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 이와 유사 네가 또 내 앞에서 그러한 사자짓을 해대요.
어떤 이들은 그때 사자짓 해던 이가 다른 애로 정권을 갔대. 근데 내가 그러면 그 안에서 좀 편해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 자기랑 가장 친했던 이가 또 사자짓을 해대는 거야. 그게 내 앞에 인연은 나하기 나름에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, 상대성 원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. 적대보완적인 관계가. 이 질문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